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알아볼 내용이 이제 공정경제 3법인데요. 예.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걸 좀 뉴스에서 보긴 봤는데요. 이게 좀 예. 쉽게 안 와닿네요. 이 개념이 좀 복잡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게 법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게 다 그거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있었던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예. 그런데 자, 일단 공정경제 3법이 이제 세 가지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예. 자, 뭐 현 정부에서 아주 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이례적으로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나는 이거 더 세게 했었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맞습니다. 지금 아주 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거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 규제 3법이다. 기업 예. 옥죄기 3법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 반발하고 있는데, 자, 우선 공정경제 3법 대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하나하나 또 짚어보죠. 예. 예.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 이유는요. 예. 우리가 그 시장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불공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정 경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제도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상법 부분하고요. 예. 이제 상법은 이제 대개 우리가 이제 상거래와 관련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상거래 주체가 되게 기업이다 보니까요. 예. 기업에 관한 이제 법들이에요. 법을 예. 이제 다루는 게 상법입니다. 상법의 예. 범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거래법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공정거래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독점 기업들처럼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지배력을 이용을 해,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게 공정거래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그 하나 추가됐는데요. 예. 요게 좀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요걸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금융그룹 감독법이요. 감독법. 예, 요걸 좀 이제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되게 이제 금융그룹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신한은행들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지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지주,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금융그룹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융그룹들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한 그 그룹 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게 이제 금융그룹인데 예. 그걸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것은 이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 있고 아들회사 있고 손자회사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배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지주회사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예. 지주회사 체제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금융그룹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감독법이 있습니다. 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금융은 이제 예.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한번 사고 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대형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감독법이 있어요.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그냥 이제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하나만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들이요. 예. 이런 경우도 이제 개별 금융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개별 금융업법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금융그룹인데, 그러니까 여러 개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주회사로 아닌 형태로 있는 그냥 금융그룹으로 있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가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현대차에 보게 되면 현대캐피탈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보험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지주회사 형태로 안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교보도 마찬가지고 뭐 DB라고 해서 동부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도 이제 지주회사로는 안 돼 있습니다. 아직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그룹인데 지주회사 형태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각지대인 거죠. 금융감독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삼성생명 같은 데서요. 예.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들의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 그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뭐 이렇게 그 주식을 매입을 해줘가지고 그 총수일가의 지배권 확보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그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게 아니겠습니까? 소액주주들 다 개인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라는 금융회사라는 보험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부실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이제 감독 체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그룹 감독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야당에서도 그렇게 재계에서도 큰 저건 목소리는 안 내고 있는 거 보니까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뭐 보험회사들, 큰 회사들, 뭐 자산운용사 등등 이런 회사를 통제할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우겠다,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너무 때가 늦은 거죠.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었네요. 이건 맞습니다. 뭐 쉽게 통과가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또 나머지 두 개 공정경제법이 상법과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뭐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먼저 상법부터 할까요? 상법과 관련된 건 아까 이제 회사에 관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을 얘기를 했잖아요. 상거래와 더불어서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에 대해서 지배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구조. 기업을 누가 지배하느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재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 재벌 총수가 지배하는 걸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그러니까 내부 주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바깥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부 주주들,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이제 그러니까 내부 주주들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많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경제 조직체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사회라는 것이 이 경영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감독도 하고 제대로 이제 경영을 하는가를 관리도 하게 하는 역할을 이사회가 하거든요. 그래서 예국 영화 보게 되면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대표에서 해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게요. 근데 감사위원회도 뭐냐면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이 선정을 해요. 그 이사들 가운데서 감사위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은 재벌 총수가 다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자기 그 손아귀에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도 구성하고 감사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와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회나 뭐 감사위원들이 회사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다 자기 재벌 총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사회라는 것이 결국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기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일반 주주들 역할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자. 분리선출? 그럼 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요. 주주총회에서 선출하자. 하면서 이 재벌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위는 그러니까는 그 3% 이내로 그러니까 의결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일반 주주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좀 이제 하나 이제 추천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있어요. 근데 1명 정도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3명 다 그러는 게 아니라 1명만 그렇게 하자고 이 법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위협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재벌 이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기업 경영을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이 일반 소액 주주들은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 대주주들 입장도 그러니까 존중해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사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사회를 사실 근본적으로 민주화를 시켜야지만이 제 역할을 하게끔 해야지만 되는데 이사회를 만약에 건드리려면 집중 투표제 같은 걸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투표제요?
집중투표제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한 어떤 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5명의 이사를만 선출한다 할 때요. 예. 저는 5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표 한 표씩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예. 제가 5명한테 그러니까 행사할 기회가 5번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5표를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적어도 예. 자기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사를 그러니까 이 반영시킬 수가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제대로 역할하게 하려면은 집중투표제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 집중투표제는 이번에 뺐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김종희 위원장이 이거 약하다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 정도 이렇게 간 거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재계가 엄살 부린다고 하는 것이고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에 예. 여기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재벌 총수 어떤 뭐 독단적인 경영 이런 거 견제 받는 게 싫은 거군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이제 또 들어오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기 거고. 개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자금을 이제는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건데 그거 만약에 싫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다 매입해가지고 개인 회사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다 세세하게 못하니까 일단은 그 상법에 대해서 알겠고 그다음에 상법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어요. 아, 다중대표 소송제.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주 같은 경우가 기업들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경영진이 만약에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소송할 수 있는 게 이게 대표 소송제 같은 경우는 대표 소송제라고 하는 건데요. 주주 소송제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주회사에서는 자회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자회사하고 이제 이 모회사하고 그러니까 재벌 총수 집안들에서 되게 이제 운영들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자회사에서 어떤 하나의 피해를 입혔을 때도 주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 아, 그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를 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예.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재계가 엄살 부리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요.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는 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로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면 비용도 개인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발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공익적인 차원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피해를 그러니까 보상받아라 그러면 그게 이제 회사의 이제 이득을 잡히게 되는 것이고 회사 이득은 전체 주주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재계가 너무 엄살 부리고 앉아 있는 것이고요. 다중대표 소송제. 그러니까 모 회사의 그런 소액 주주가 자회사의 어떤 일탈, 불법행 이런 거를 뭐 견제하는 수단.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모 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런 수단인 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법인데 이건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어떤 겁니까 핵심이?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 있잖아요. 아, 예,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일감 몰아주기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익 편취라고 그러는데요. 사익 편취.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상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주회사 지분을 그러니까 한 50%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자회사까지도 그러니까는 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 비율을 조정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더 높나 보네요. 그 비율이? 지금은 거의 뭐 100%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지배할 때 한 30% 이상이면 지역 지배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50%를 하면서도요,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은 게, 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나 해당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 200원 미만인 거는, 한 190억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상 회사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뭐 190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하게 되면은, 또 그런 편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봐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강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또 간단히 또 전속 고발권 폐지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정거래제에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를 위반했을 때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동안에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심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심한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러니까는 이거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이 고발권을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갖고 있었던 걸 조금 분산시킨 거죠. 아, 검찰도 기소를 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안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는 바깥에서는요. 그렇겠네요.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기소 독점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소 독점권이요.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우리가 검찰이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기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얘기됐던 부분을 좀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담합을 하는 경우만 국한시켰어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이렇게 뭐 의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 그렇죠. 단계에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공정거래위원회만 지금은 할 수 있었는데 바꾸자는 거고. 자, 그렇다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국회 통과 전망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재계는 이제 총 공세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 로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도 지금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이 정도도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당이 국민의힘 당이죠. 힘당이 거부하면 저는 재벌의 힘당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체제나 시장 경제 체제를 그러니까 이 사실 신봉자냐에 대해서 신봉자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저는 요건이라고 봐요. 최소한의 요건.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정 경제가 기본적인 저거거든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개선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국민의힘 당이 지금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도 자기 박근혜 때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러니까 한 것보다도 더 이제 미흡해요. 이게 사실이요. 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재계에서는 너무 엄살 떨지 말라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민주화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화,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인 게 많았는데 우리 사회 여러 군데서요.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